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재물론 세 글자에 대해서 다시 보완을 하고 재물론이라고 하는 이 편제에 대하여 두 가지의 학설이 있음을 간단하게 짚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재물론의 해결 방안으로 나를 놓아둬야 한다라는 상하에 관하여 관련된 자료를 잠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소요라고 하는 사람은 재물론이라고 했을 때 물론을 하나로 할 때에 필요한 상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물론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이 세상에 가장 시끌시끌 복잡하고 말 많은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물론만 같은 것이 없다 해서 물론이란 것은 앞에서 보셨다시피 수많은 사람들이 짓거리는 말만큼 정신없는 것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게 사람 입이 열이면 각기 10가지 말이 나오는 것이 이게 인간의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은 분분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물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어떻게 우리는 대처해야 되느냐? 바로 대처하는 방법이 시비를 너무나 까락까락 따지려고 하면 이건 오히려 수많은 논지를 종식시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음의 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느냐?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저 사람의 옳은 것을 그러다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내 주장을 옳다 하고 저 사람의 주장을 그러다 한다면 저 사람은 그러면 가만히 있느냐? 그 사람은 여기에서 그러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옳다라고 여길 것이고, 이쪽에서 옳다라고 하는 것은 저쪽에서 그러다라고 반드시 논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사회에 소위 정당 정치에 의해서 상호 시비하는 것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서로가 말을 밝혀봐야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두 사람 다 마음에 상처뿐이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이전구투라고 진흙밭에서 나뒹굴며 싸우는 개처럼 시비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이전구투, 이 진흙밭에서 싸우는 그 모습하고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마음에 루만 끼치게 된다. 시비를 밝히려고 하는 그것이 물론을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을 정리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아니다. 해결 방법은 뭐냐? 고로 해결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고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천하지연을, 그래서 천하지연, 이 세상 사람들의 수많은 말, 천하지연이란 말은 물론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지레지 선노선이하야, 마치 땅에서 울려 나오는 나무 소리가 곧 그렇게
울부 부르짖으며 큰 소리가 나오다가 선, 곧장 소리가 사라지는 것처럼 봐라. 지금은 외장쳐서 그게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 바람 스쳐 지내고 나면 다시 고요한 나무로 되돌아서는 것처럼 사람 말소리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저 소리가 얼마 안 가면 아마 사라질 거라고 밝히려고 하지 말고 넌지시 그렇게 봐가지고 여기에 가장 관건이 뭐냐? 일무여 알아야 하나같이 나의 주의 주관을 거기에 함께 하지 않아야 된다. 바로 남이 뭔 말을 할 때 나의 이해타산을 가지고 따지면 안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글자 속에가 지금 뭐가 있냐면 나하자가 있고 거기에 상관하지 않는다 소리가 벌써 상하라는 두 글자가 나온 것입니다. 나를 놓아두는 것입니다. 나를 놓아둬야, 자, 나를 놓아둬야 그런 이후에 이 현상이 나타난다. 나를 놓아둬야 내가 가지고 있는 주의 주장을 놓아둬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 타산을 놓아둬야 그 다음부터 시비라고 하는, 시비라는 말은 소위 피차, 너와 나라고 하는 구분, 이것이 망각되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잘하고 당신은 잘못되고, 이러한 것이 하나가 되고, 평존내하며 높으니 소위 존비, 높으니 낮으니 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이 존비란 말을 요즘 말로 바꾸면 갑이니 을이니, 소위 갑질이니 을질이니, 이런 것이 사라진다. 다 갑질은 어디서 나오느냐? 나라고 하는 것을 내세운 데서 나온 것이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런 데서 이게 갑질이 나온 것이다. 그리고 물화가 균등하게 된다. 그리고 나의 모든 몸이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사생도 버려지게 된다. 자, 여기까지가 상하에서 나온 것인데 우리가 여기를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상하 개념인데 나를 놓았을 때 나타난 현상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피차와 성해와 소위 갑과 을이라고 하는 존비가 그리고 물아까지가 다 뭐냐? 이건 상대적인 사람을 상대로 해서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너가 있고 내가 있고 어느 사람이 높고 낮고 잘하다 못하다가 나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망자와 혼자와 평자와 균자 뜻은 뭐냐? 이게 상대방에 대한 차이점을 모두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보시면 형해는 뭐냐? 이건 내 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생사, 사생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바로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사를 모두 버리고 내 몸을 벗어났다면 이건 뭐가 되느냐? 무아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상이 없고 인상이 없는 것이 바로 뭐가 나오느냐? 상하가 나온 것입니다. 나를 버려놓으면 대외적으로는 인상이 사라지는 것이고 내 자체로 보면 아상이 없는 것이다. 나를 놓아뒀을 때 생사를 초탈하게 되고 내 자신을 초탈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내 자신과 어떤 것도 상관하지 않았을 때 이게 가능한 것이다. 이게.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느냐? 사람의 인상이 없어졌다, 이 말은 사람이라는 것은 법으로 이게 법공입니다. 그리고 아상이 없는 건 여기 아자에다가 공자 붙이면 아공인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상아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법공과 아공을 총칭한 말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글자로 보면 없다라는 것과 공이라고 하는 거, 이거 참 좋은 것입니다. 비우는 거.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은, 자, 공과 무, 우리 무심이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이 무심이라고 하는 거 무사심이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무심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도 모르고 그저 마음이 없다면 이 무심은 어떻게 될까? 이건 맹탕인 것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자, 이 공이라는 거 참 좋은 것인데 잘못된 공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백지 참선한다고 앉아있으면 잘못하면 뭐라고 하나요? 이게 무기공이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완공이다. 이 잘못된 공이다. 이걸 진정한 상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는 무와 공이라는 거 참 좋은 것입니다. 아상도 없고 바로 인상도 없고 아공 법공이 되는 거. 그게 상하의 절대적 모습이다.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은 우리가 무의 세계와 공의 세계는 어디가 전제되었을 때 진정한 무의 세계와 공이 되느냐? 바로 다음 세 구절인 것입니다. 우리는 공과 무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아공이 있고 법공이 되든 어쩌든 그 공 속에는 진재가 추구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바깥 작은 것을 버렸을 때는 바깥 것을 버리니까 반드시 뭘로 오느냐? 내면 세계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 세계에 뭘 찾아야 되느냐? 참다운 주제자를 찾아야 된다. 바로 이 무와 공의 세계 속에는 참다운 주제자가 있었을 때 진정한 무와 진정한 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와 공은, 즉 나를 버린다는 것은 근본자리에 밝은 마음으로 비춰볼 수 있어야 이게 진정한 상하가 된 것입니다. 맹탕으로 암흑천지처럼 있는 무와 공, 이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근본자리에 밝은 마음으로 모든 사물을 관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세 번째, 끝이 없는 무궁한 세계의 마음이 놀아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상하의 진정한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 여기서 다시 봤을 때 남들의 말을 상관없이 보지만 반드시 남들의 말에 대해서 뭘로 대해야 되느냐? 진재. 두 번째, 남들의 말을 대할 때도 근본자리의 진리로 비춰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디에 국한된 말 속에서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할 것. 이 세 가지의 조건이 갖춰져 있을 때 재물론이라고 하는 제자가 비로소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말을 상관하지 않고 무관심한 것이 물론을 통일하는 최고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재물론 뒷부분으로 내려가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진재와 법명과 무궁의 세계 속에서 협소한 남들의 말을 우리는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보실 때 나를 놓아버린다라는 것은 뭘 찾기 위해서 나를 놓아버리는 것이냐?
아라고 하는 것을 집착하면 진재를 찾을 수 없고, 아라는 걸 집착하면 근본자리의 밝은 마음을 찾을 수 없고, 아에 집착하면 끝없는 광대한 세계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놓는다라는 것은 이걸 찾기 위한 것이지 무조건 맹탕의 무와 맹탕의 공을 찾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글을 거꾸로 보시면 무궁한 세계에서 근본자리에서 참다운 주제에 의해서 생사를 버려야 이게 정말 참다운 생사를 버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벗어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근본자리에서 피차가 사라지고 잘잘못이 사라지고 좀비가 사라졌을 때 모든 세상의 말들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재물론의 재자 뜻인 것입니다. 지금 물론을 제하는 방법, 이 제의 방법, 재물론의 제의 방법은 시비 태명이면 안 되고, 바로 첫째가 일무여아, 나라고 하는데 자신의 작은 자아에 상관하지 마라. 그러면 이번 두 번째 단계로 피시, 피차, 성의, 존비, 무라, 형의, 생사 초탈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그 내면 세계에는 지금 이것들은 전부 다 뭘 갖고 있느냐? 공통점이 피시, 성의, 존의, 무라, 형의, 생사. 이게 공통점이 바깥의자예요. 외재적 현상이에요. 바로 이렇게 외재적 현상을 모두 하나로 할 때는 반드시 내면 세계에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질 때 제대로 된 상하가 나온다. 그리고 이것이 해결 방법이다. 이와 같이 물론을 제할 수 있는 그 방법에는 첫째, 둘째, 셋째라고 하는 이 논리 구조가 형성되었을 때 물론은 통일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론 세 글자에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앞으로 온문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한 이 모든 것은 장자의 가장 미묘한, 남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그의 사고이자 바로 이념이었다. 이렇게 해서 재물론을, 물론을 통일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재물론이라고 하는 이 편제의 편명에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앞서에 말씀드렸듯이 물론을 제한다가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재물에 관한 논지, 이 두 가지 말로서 재물론 세 글자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제1설은 재물론입니다. 물론을 제일하다. 수많은 갖가지 다른 논지들을 하나로 통일시킨다. 이 말은 물론을 하나로 통일한다는 뜻으로 결국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만물의 구경처를 탐구해 보면 만물의 모든 최고의 자리는 결국 모두가 같다라는 걸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의 논지, 이처럼 재물론, 재물의 논이라고 한 것은 뭔 말이냐면, 자, 여기서 아셔야 하는 것은 물론을 제하다 하면 제자 뜻에가 바로 공부처가 나온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을 해보면 이것은 천지 우주 만물이 모두 다 하나이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재물의 논지. 그러면 이것이 제자가 뭐냐면 만물 평등을 주장하는 논지,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여기에는 만물 평등이 뭐가 있느냐? 우리는 만물 평등을 두 가지로 보는데, 만물의 존재의 귀천이 없다라는 것은
존재의 평등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존재의 평등이라는 소리는 뭔 소리냐? 앞으로 나오겠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장주와 나비라고 하는 호랑나비, 여기에도 인간과 곤충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존재를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평등은 존재에 대한 평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인간과,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뭔 말과 같으냐? 만물평등설은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만물평등은 뭐냐? 만물은 여와 병생이라. 만물은 나라고 하는 존재와 병생이라 다 함께 태어난 거라고. 여기 만물 속에는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동물 속에 곤충이니 뭐니. 자, 우리가 동식물만 있느냐? 거기에 밖에도 이 세상에 이름 붙은 것들은 수없이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소위 인류와 평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존재의 평등입니다. 이게. 두 번째는 각종 시비, 회해 등이 하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사가 모두 평등하다라는 것. 인간의 일이 평등하다라는 것. 누구에게 잘잘못이 있느니 없느니 존재의 평등이 아니라 바로 현상 속의 모든 일들은 시비와 잘잘못 등이 없는 것이라고. 이게 재물론이라는 두 번째 해석입니다. 물론 이 재물론 편을 보면 이런 사상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자, 우리는 먼저 이걸 보고 다시 말씀드리면, 유곤이란 사람이 이 노담이란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온모 노장지 재물이라 멀리 노장의 재물을 사모하다 해서 여기에 재물이라는 두 글자를 딴 것입니다. 노장은 모든 물건을 하나로 보았는데 그것을 사모했다. 그리고 문심조령의 논설편에서 뭐라고 했느냐? 장주의 재물은 딱 이래 본 것입니다. 장주의 재물은 인원이명이라, 논으로서 편명을 붙여서 장주의 재물론으로부터 논이라는 논설이 나오기 시작했다. 문심조령이. 그러면 이것은 지금 유곤이나 문심조령이 논설편에서 재물 두 글자로, 앞에 두 글자로 끄는 것은 뭘 말해주고 있냐면, 육조 시대의 사람들은 이미 재물이라는 두 글자로 잘못 연이어 하나의 구두점을 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두 번째 말이 안 맞느냐? 왜 두 번째 말이 잘못되었는가 하면, 장자 이 내칠편에는 편명이 모두 입제명편으로 이 제목을 세워서 그 의미의 주제를 세워가지고 그 편명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재물론이니 또는 소요논이니, 다시 말하면 순자처럼 말하면 성악편이니 곤악편이니, 이 편자와 같은 문체의 종류를 이름으로 붙인 것이 내칠편에 하나도 없습니다. 소요유, 그리고 양생주, 인간세, 덕충부, 응제왕, 대종사, 이와 같이 어떤 주제를 내세웠지 논이니 편이니 이런 편명을, 문체의 장래 특성을 편명으로 붙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재물론이라고 하는 이것을 해석할 때에 물론을 통일시키다라는 말이 맞지 재물에 관한 논을 쓴 편이다. 이렇게는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재물론의 내용을 보면 물론 만물제일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의 만물들은 존재가 평등하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평등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주제가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뇌칠편이라고 하는 것이 논자를 붙여서 유독 재물론에서만 논으로 편명을 삼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머지 뇌칠편의 편명과 걸맞지 않기 때문에 재물에 관한 논지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음.